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북한도 곧 가세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전승절 행사를 앞둔 오늘 저녁 시진핑 주석과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우선 베이징 도착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을 출발한 지 만 하루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가 온종일 열차의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녹색 특별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후 늦게 평양을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이어 10시간을 더 넘게 달려서 도착한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출발 소식을 이례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과 함께 열차에 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네, 6년 만에 방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북한 대사관으로 갔죠. 네.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 환대를 받은 김 위원장은 곧바로 주 중국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 역시 저희가 직접 지켜봤는데요. 당초 미리 북한에서 수송한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저희가 지켜본 결과 유럽제 고급 승용차에 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뒤로는 대형 버스 등 20여 대 차량이 김 위원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현지 인력들을 만난 뒤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시진핑 주석과 만찬 등을 통해 회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의 움직임,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네, 일단 지난 주말부터 방중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지켜 세웠는데요. 함께 서방에 맞설 든든한 우군을 가진 셈인데 여기에 김 위원장이 가세하게 된 셈입니다. 새 정상은 연쇄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례가 없는 3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열리는 이 열병식 행사에 참여한 뒤 리셉션과 갈라 공연에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일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눌지가 특히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1시간 전쯤인 오후 5시 50분쯤에 베이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관심사는 과연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깜짝 만날 수 있느냐인데요. 예정된 만남은 없습니다. 하지만天安문 성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동선이 겹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 의장은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면서 방중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었습니다. 특검 소환을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오 전 수석에게 입장을 물었더니 자신은 원 오브 댐, 여러 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 대비하고자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도 어제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전 수석은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부장검사 시절엔 저축은행 사주를 대신해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이자 임명 닷새 만에 옷을 벗었습니다.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로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사로 나선 겁니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JTBC에 오 전 수석이 오늘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나러 갔다며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 못하게 하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 3대 특검과 검찰개혁 등 정부 핵심 현안을 챙겼던 오 전 수석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 오브 댐이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한 총재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통일교의 내부 보고서엔 강찬우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법리 대응을 맡고 법리 이외의 것은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법리적 대응 외에 정무적 역할도 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맞사위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JTBC는 이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8쪽의 자수서엔 귀금속을 전달한 이유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이봉관 회장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약 7시간 동안 조사는 이어졌고요.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보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네,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 문제로 조서를 열람하지 못하고 5시쯤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특검은 조만간 이 회장을 다시 한번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나토 3종 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봉관 회장은 어떻게 진술을 했습니까? 이 회장은 지난달 이 특검에 자수서를 내고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일자리를 부탁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사위인 박 전 비서실장도 오늘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청탁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역시 취재진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집사 게이트 피의자들의 구속 심사도 열렸죠. 맞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몸담았던 회사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의 기업 투자를 받은 배경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또 다른 귀금속 의혹이죠. 김건희 씨에게 당선 축하 선물로 5돈짜리 금거북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이봉관 회장은 자수서에 귀금속을 받은 김건희 씨가 도와줄 일 없느냐고 먼저 물어왔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대가 관계를 자인한 셈입니다. 이 회장은 맞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돼 부탁이 통한 거라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귀금속의 대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고 이 회장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 2022년 4월 중순경 귀걸이와 브로치를 받은 김 씨가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뭐 없느냐고 물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식당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천만 원짜리 귀걸이를 추가로 건네자 김 씨가 요구 사항을 먼저 물어왔다는 겁니다. 이에 이 회장은 사위가 인수위 마치고 자리가 있다면 알아봐달라고 얘기했다고 자수서에 적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 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선물이 전달되고 2달 정도 지난 2022년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 대통령이 총리에 권유했다고 해서 부탁이 통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차관이나 수석비서관도 아니어서 만족스럽지는 못했고 딸은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했다며 원하는 청탁의 결과를 모두 얻진 못했다는 취지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선된 해인 2022년 12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 자수서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기도회 참석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찬기도회 부회장은 김건희 씨 측에 금거부기를 전달해 내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법사위가 뜨거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만든 게 이치에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악수하며 시작된 국회 법사위.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습니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간사 없어서 합의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 자리로 몰려들어 강하게 항의했고 토론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회의 방해니까. 왜 발언을 못하게 발언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이걸 막아섰습니다. 시작 10분도 채 안 돼 난장판이 된 상황.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이 불을 붙였습니다. 인사표 내라는 거. 아니, 지금 토론하라고요. 초선 의원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간사까지 탐내실 줄이야 5선이나 되셔서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의장 밖에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법사위 처음 봤습니다. 이 추미애 위원장 이 독단적인 운영 그리고 편파적인 운영 오로지 민주당 정권의 법사위원회였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CCTV를 공개하기로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접견 기록 등만 서울구치소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망신주기란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